난 며느리가 될 거야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게 뭘 요구해요? 도리를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죠. 안녕하세요. 부부상담사 정다원입니다. 시어머니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어요.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시어머니, 며느리들이 싫어하는 시어머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딸 같은 며느리를 요구를 많이 하세요. 딸 같은 며느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어머니 오늘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어머니 우리 쇼핑 갈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같이 뭔가를 할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놀랍게도 자기 딸도 안 그래. 딸처럼 전화했으면 좋겠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전화해갖고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어떻게 밥은 드셨어요? 하면서 뭔가 이렇게 애교가 있었으면 좋겠다. 상냥했으면 좋겠다. 근데 실은 애교 부리려고 결혼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이걸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시아버지에게도 이걸 요구하죠. 이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시아버지한테 애교를 부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애교를 시아버지한테 부리기 쉽지 않죠. 결혼해가지고 낯선 남편 말고는 다 낯선 사람들이거든요. 낯선 사람들인데 갑자기 가족이 됐어요. 그러면 그 가족이 진짜 가족이 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 또 환경도 조성이 돼야 맞는데 아무런 것도 제공해주지 않고 뭔가 심리적 거리가 하나도 가깝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어떻게 해요? 가족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심리적 가족까지 요구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겠어요? 자, 이건 조금 옛날 시어머니들의 스타일이고 그럼 요즘 시어머니의 스타일은 또 뭐냐? 딸 같은 며느리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며느리를 요구할까요? 딸 같은 것은 아니어도 예의를 잘 지켜줬으면 좋겠다라는 며느리.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며느리 도리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 며느리 도리가 뭘까요? 90년생들이 결혼을 시작했는데 이 90년생들이 결혼하면서 난 며느리가 될 거야 이렇게 결혼하고 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단 한 명도 제가 봤을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며느리 되려고 결혼한 적 없거든요. 저도 안 했는데 90년생들이 결혼을 하면서 며느리가 되려고 결혼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친구들에게 뭘 요구해요? 도리를 요구하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밥을 먹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주 만나기를 원하죠. 근데 이제 딸같이 이렇게 해달라 이런 요구는 하지 않으세요. 다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옛날 시어머니가 아니야. 요즘 시어머니야. 그렇기 때문에 난 널 시집살이 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내가 밥도 다 차리고 너에게 설거지도 시키지 않아. 그러니까 너는 와서 밥만 먹으렴 하는 시어머니가 굉장히 많죠. 그런데 밥을 먹어야 가족이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면 괜찮은데 자주 오면 어떻게 돼요? 불편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요즘 친구들은 이제 합의를 봐요. 합의를 보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집 한 번 가면 너희 집도 한 번 갈 거야. 근데 이 시어머니가 난 무리하게 요구하지 않아. 2주에 한 번만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2주에 한 번이 뭐예요? 2주에 한 번 이 시어머니하고 밥을 먹어요? 그럼 일주일에 한 번 다른 주일은 어디 가야 돼요? 친정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주는 시댁 가고 한 주는 친정 가고 한 주는 시댁 가고 한 주는 친정 가고 이렇게를 3년 한 부부로 봤어요. 지쳐요 안 지쳐요? 지치죠. 이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와서 밥만 먹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요즘 우리가 맞벌이 하지 않는 부부가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맞벌이하고 토요일 일요일 둘이 알콩달콩 시간이 필요한데 이 매주 시댁과 친정을 가야 되는 거죠. 실은 이 사연은요 며느리가 저한테 물어본 사연이 아니고 시어머니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본인이 이렇게 잘 해주고 있는데 얘네들이 힘들어한다.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근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맨날 찾아가고 자기가 다 해줘야 되고 그리고 찾아오시면 모든 거 다 해내야 되는 며느리였거든요. 근데 자기는 그게 너무 싫었기 때문에 우리 며느리에게는 오기만 해라. 내가 다 해줄게. 그래서 좋은 시어머니로 살고 싶으셨던 거죠. 되게 안타까운 사연이었던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실은 어머니도 나쁜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2주에 한 번 오는 게 버겁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우리 젊은 친구들 입장에서는 2주에 한 번이 버거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조절을 하면 돼요. 이런 어머니들은 아마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그게 그 순간에는 서운할지라도 아마 대화가 분명히 됐을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는 3년을 참다가 어느 날 터져가지고 아예 안 가버리는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서로 감정만 쌓이게 되고 깊어지잖아요. 그럴 때는 남편과 이 둘이 합의를 봐가지고 우리가 이 매주 친정 시댁 가는 거 너무 버겁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집도 좀 덜 가고 너희 집도 좀 덜 가서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이던가. 물론 이거를 이 시어머님들이 보신다면 제발 오지 말라고 하시는 시어머니가 제일 좋은 시어머니예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시간이 없어서 너희를 못 볼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전화를 하라고 했어요, 제가. 근데 어머니 못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억지로라도 이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신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좀 변화가 필요하고 또 이걸 대처하는 우리가 먼저 조금 현명한 방법으로 말을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서운할 수 있지만 그 서운함이 참고 있다가 터져서 화라산이 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들을 찾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대한 서운하지 않게끔 말하는 말이 더 중요하겠죠. 혹시 이런 문제로 힘들거나 어떻게 될지 답을 못 찾거나 말하기 너무 두려울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라는 뭔가 특정인이 아니고 모두 다 볼 수 있는 공간에서 말씀을 드릴 때는 그냥 기본적인 언어들을 얘기해 드리는데 실은 이렇게 말하는 게 약간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요.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자신만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말하기 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지 질문을 좀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